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좀 밀리면서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침 기술적 분석이 준비되어 있는 목요일입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점 이후에 사실은 이중 바닥을 좀 만들어 오는 흐름으로 보면 밀리긴 하지만 약간 좀 기간 조정 바닥 따지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내 증시? 예, 그렇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가라는 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게 반복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끝없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밀릴 것 같은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만은 어차피 지나고 나면은 주가란 게 오락가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주가가 내린다 그래가지고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출연했던 그 김민준 사장님께서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주가란 게 부침이 있는 법이고 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팔아라. RSI가 여기서 이수에서 매도하라. 나가면 매도하는 거고요. RSI가 사라 그러면은 사는 거고요. 이런 구름 위로는 상승세구나.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니까 하락하다가 좀 반등하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다만 나중에 좀 상승세가 강력하지 못할 거라고 좀 약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이 거래대금입니다. 오늘 거래대금을 차트에 나타냈는데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정상이죠. 사람들이 신규 자금 수요가 들어오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거래대금도 늘어나는 게 원칙인데 주가가 올라갈 때 과거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줄어들 때는 결국은 끝이 좋지 못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래대금의 상승폭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반등을 하고 있으나 오늘 떨어진다 해서 끝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반등하고 있으나 반등의 폭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준선이 걸쳐 있는 한 2,300선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여전히 반등의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현재 기술적 지표로 봐서 현재 RSI는 중립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락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역시 반등한다면 과거의 경우로 봐서 예를 들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최소한 기준선 근처까지 갔으니까 과거에도 매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최소한 기준선 근처까지 갔으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기준선에 걸쳐 있는 코스닥도 한 720까지는 계속 기대를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은 코스피는 오늘 떨어지고 있으나 반등의 기대감 살아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등의 기대감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밀릴 때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왔던 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었고요. 오늘 하락은 조금 아프긴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정말 계속해서 사들이다가 기관은 팔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수도 조금 매도로 돌아서는 느낌이 들면서 약하고 하이닉스가 3.8이니까 꽤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봐주십시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그 해외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속한 업종 지수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시 이건 보고 계시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서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기능에서 말하면은 통상적으로 반등할 때 아까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준선 근처까지는 갈 거다라고 했던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정확하게 기준선 근처까지 갔죠. 일단 물론 기준선 근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장의 추세가 강해지면은 더 올라가서 구름의 하단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약간 밀리는 그런 주춤거리는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차트로 대입해 본다면 먼저 하이닉스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차트 반등하면서 일단 기준선 근처에서
걸려서 주춤거리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위쪽에 구름의 저항에 걸려가지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밀리고 있다면 하이닉스는 좀 더 올라가서 구름 상단에 걸려서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거꾸로 아직까지 기준선 구름은 근처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략 후행 스팬과 캔들과의 관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이닉스는 저항을 받을 만한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저항을 받을 만한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 입장을 생각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또는 시장의 에너지를 알려주는 RSI를 보더라도 시장의 스트렝스, 시장의 강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상승하면은 상승하면은 조정을 받고 상승하면은 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은 역시 그동안의 상승에 따르는 일종의 조정인데 하필이면은 그게 후행 스팬이나 구름에 걸려서 저항받을 자리에서 나타났다. 이럴 뿐이지 추세는 여전히 반등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가나 혹은 이제 뭐 강달러나 쉽게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환율도 조금 내리는가 싶더니만 1,425원 왔다가 오늘 또 1,433원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달러도 달러입니다만은 바로 우리나라 이웃에 있는 달러 엔의 움직임 또는 전반적인 해외 시장에서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보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향방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웃나라 달러 엔의 환율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현재 달러 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150 근처까지 간당간당하게 와 있습니다. 아침에 NHK 뉴스에서도 긴급으로 현재 달러 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150 근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엔화와 약세가 그냥 초미의 관심사인데 문제는 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개입 말고는 엔화의 약세를 막을 만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도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처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건 역시 우리가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반등을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소위 이중 바닥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반등을 이어갈 것이라는 논거를 삼고 있다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한번 고점이 나타났고 다시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고점에서 잠깐 밀리고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소위 이중 천정의 꼴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고점은 높아지지 못한 상태에서 RSI의 시장의 강도는 계속적으로 저하적이 있다 보니까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은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나 달러 엔 때문에 약간 반등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추세적 상승세를 하기 위한 반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전히 RSI 상으로 봐서는 중립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 기존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한 1,400원 근처까지는 와야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끝나든지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되지 할 것이지 하루 이틀 떨어졌다 한주 이틀 떨어졌다 하루 이틀 올랐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여전히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조정 추세가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니까요. 2,300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변동성은 살아 있고 조금만 흔들리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 형국인데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눈여겨보시는 기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일목기능표상으로 봐서 주가가 구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현재 추세는 하락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니까 반등한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반등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식을 드러내는 소위 새로운 랠리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심 종목으로는 저는
여전히 이제 찬바람 불어오니까 배당의 계절이 있죠. 그래서 배당 투자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KTNG를 골랐습니다. KTNG 추세적으로 봤어도 구름 위에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KTNG 배당 투자 또는 전반적으로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미 구름 위로 한참 올라왔습니다만 욕심을 낸다면 주간 차트상으로 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까지라도 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우리 예상이 틀려서 하락한다면 8만 3천 원에다가 손절을 둔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손절가는 8만 3천 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자막 조금 정정해 주십시오. 네, 8만 5천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10만 원 정도 잡고 KTNG는 우리 김 대표님이 간혹 말씀하시는 약간 최애 종목인데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주식은 관심 종목을 매일 봐야 된다니까요. 안 보다 보면 뭐 훅 떨어져 있어서요. KTNG까지 봤습니다. 기술적 시장 분석, 차트의 기술,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